네, 오늘의 핵심 시사 뉴스를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김정은의 변심입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죠. 자, 박사님, 경제와 핵을 같이 가져가기보다는 이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풀이로 또 해석이 됩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4월 27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가장 큰 초점이 북한이 과연 핵 폐기를 할까라는 문제였는데 네. 지난 주말에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전체 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핵 동결을 선언을 했어요. 현재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핵실험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현재 풍계리라고 핵실험하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폐기하겠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핵을 운반해서 날리기 위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는 ICBM 이거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네. 적어도 현 단계에서 핵은 동결하는 것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제 병진을 하겠다. 경제 쪽에 초점을 주겠다. 김정은이 크게 변심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세계 언론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핵이 우리의 운명이고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왔던 김정은으로서는 크게 달라져도 엄청나게 달라졌다. 네. 한골탈퇴했다라고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수인데 일선에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작전상 꼬리내리기다.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다. 네. 북한은. 이제 그리고 근거로 되는 게 북한 조선노동당이 지난 주말에 선언한 것이 핵 폐기가 아니라 예. 핵 동결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를테면 핵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지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핵을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핵 공격이 없으면 우리는 핵을 쓰지 않겠다. 핵을 쓰지 않겠다는 건 핵을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예. 변심은 했지만 아직은 간보기 정도다. 완벽하게 지금 북한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열리는 이 남북 정상회담 네. 그리고 이어 열릴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주목된다. 미국에서도 여론은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환호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환호하는 것은 ICBM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네. 미국으로 적어도 핵이 날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일각에서는 빅터차 같은 분, 미국의 주한 대사로 내정됐던 분은 이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핵 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다. 아하. 착각하지 말라. 예. 길고 짧은 것은 조만간 정상회담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속마음을 숨기고 있든 이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그리고 미사일 발사 중단으로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드루킹 특검입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드루킹 관련 수사에 대해서 잘못된 브리핑으로 이미 사과를 했지만 자유한국 등은 이 청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이 드루킹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드루킹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의도 국회의 모든 일정은 드루킹 사건에 말려서 모든 의사 진행 일정이 지금 올스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네.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당은 천막을 쳐놓고 시위를 하고 있고 또 광화문까지 진출을 해서 지금 특검을 요구하죠. 그 드루민 사태에 대해서 지금 쟁점은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예요. 야당은 특검을 하지 않으면 국회 일정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오늘 야 3당이 만나서 모종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어저께 모 방송사에서 청와대가 특검을 받기로 했다. 그 내용을 민주당에 알려줬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청와대에서는 일단은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네. 모르는 일이다.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책임을 좀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일주일 전에 청와대 대변인은 특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주민 경찰청장이 초기 단계에서 워낙 악수를 많이 뒀기 때문에 사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비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 그런 수사 결과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조사 결과 이 김경수 의원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상황실에 근무할 때 그때 행정관으로 이주민 씨가 같이 근무하면서 동거동락을 한 사이라는 거예요. 네. 사실 재판부에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이른바 상피제도라고 해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은 재판이나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주민 청장의 처신은 지극히 잘못됐다. 아하. 그리고 압수수색도 지금 한 달씩이나 연기했다든지 네. 봐주는 듯한 인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건을 더 이주민 청장이 들어섬으로써 개입함으로 해서 더 악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냥 특검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여론이 지금 특검 쪽으로 몰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떳떳하다면 왜 특검을 못 해주느냐? 네. 촛불 정부가 다른 정부하고 다른 것은 명명당당의 대의 명분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다. 특검을 못 해줄 이유가 없다. 아무튼 특검을 둘러싸고 이 전국이 교착돼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매우 기다려집니다. 네,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사건을 두고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모두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조양호 쇼입니다. 막말과 고성과 갑질과 물뿌리기로 논란을 겪고 있는 이 한진그룹 일가가 사과 대신에 은폐를 택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집무실에 방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 박사님, 조 회장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어요. 대한항공 중역실에 방음 공사를 했다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한항공 측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 좀 보수 공사를 했을 뿐이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그걸 좀 공개해달라고 그러니까 공개는 못하겠다. 네. 그래서 현재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만 확인은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조양호 회장의 처신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녹음 파일이 나가고 있는 것은 회사 내 방음 시설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중역실 전체의 방음 시설을 혁파했다, 혁신했다. 참으로 대한항공다운, 갑질항공사다운 처신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와 동시에 대한항공은 주말에 그 두 딸 조현아와 조현민 두 딸의 일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일선 은퇴가 무려 일주일 만이거든요. 여러 곳에서 압력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일주일 만에 내려놓게 하겠다라고 이르렀는데요. 이것이 도대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현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게 조현아 전무의 경우에는 2014년 땅콩 해왕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도 현재 지금 집행유예 중이에요. 보통 이 항공법이나 이런 것은 집행유예 중이면 임원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불독관식으로 지난달에 조현아 전무를 호텔 네트워크스 사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두 딸을 갖다가 쫓아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컴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하. 그런 면에서 조양호 쇼가 아니냐. 근데 이 와중에 관세청이 예. 정말 건국 이후로 처음으로 대한항공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밀수품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또 대한항공 측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그 밀수품이란 게 관세청 세관 직원들 연말 막년에 파티하기 위해서 100만 원짜리 양주를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 결국은 세관이나 대한항공이 서로 짬짬이였다.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이번에 신임 청장으로 부임한 김영문 청장은 검찰 출신의 최초 청장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그 대한항공의 100만 원짜리 양주를 얻어먹은 원죄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김영문 청장의 소신 있는 처신, 소신 있는 대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네, 한진그룹이 조현아, 조현민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뉴스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도마위 삼성생명입니다.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상 삼성생명한테 삼성전자 그리고 계열사 주식을 팔으라는 건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은 사실 팔아야 되는 가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20조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김기식 전 감독 원장이 불법 행위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도중 하차를 했습니다. 네. 김기식 원장이 하차했을 때 속으로 가장 좋아했을 사람이 저는 삼성이다 이렇게 봐요. 자, 김기식 전 원장은 삼성 저격수로도 알려있지만 바로 이 문제, 지금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도록 한 그 보험사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낸 사람이 바로 김기식 전 의원 그리고 이정굴 의원 등이거든요. 현재 지금 보험사는 금산분리 정책에 따라서 모든 금융기관은 자산의 3% 이상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로지 보험사만큼은 취득 가격 기준으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주식 가격이 그동안 얼마나 올랐습니까? 현재 취득 가격으로 하면 자산 3%가 안 돼요.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현재 시가로 하면 무려 27조나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27조 중에서 20조 이상을 지금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파는 것이 왜 문제냐? 주식 팔면 시세 차익도 나는데 그러나 삼성생명에 여기에 고질적인 순환구조의 문제가 순환출자 구조의 문제가 얽혀 있는 겁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팔면 바로 순환출자가 끊어져요. 이재용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일순간 끊어진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강력히 지금 반대해 온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김기식은 갔지만 그래도 계속 챙기겠다. 그런 면에서 한마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이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마의 3%입니다. 자, 박사님, 이거 어떤 뉴스인가요? 예, 지금 미국 국채 시장에서 3% 공포가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미국 주가 가상화폐들이 엄청나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최고 악재가 바로 미국 국채금리 10년짜리 장기 국채가 3%로 올라간다. 그 당시에 2.9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미국의 10년짜리 장기 국채가 2.96으로 3%에 대해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채권이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게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 미국의 노후 세대와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 노후 세대 입장에서는 대부분 연금을 넣어놓거나 채권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데 3% 정도만 보유가 된다면 여론조사 결과나 저널 연구 결과에 나오면 주식 투자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노인 세대들이 많아요. 3%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1.5% 미국의 물가가 1.5%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금리 3%를 받을 수 있으면 실질금리가 충분히 보장되고도 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은행의 목표금리가 2%이기 때문에 그 이상 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장기금리 10년짜리를 3%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이런 황금 상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지금의 미국의 실버 세대들이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급속 이동하는 거예요. 물론 또 채권이 오르면 미국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자,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를 맞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운명의 한 주입니다. 미국 월가에서는 국채금리 3% 올라가느냐 안 가느냐 이 3%를 주목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네. 자,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알아봤습니다. 김정은의 변심, 드루킹 특검, 조양호 쇼, 도마위 삼성생명, 그리고 마의 3%까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